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어저께 밤 늦은 시간부터 지금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알트코인에서 도지는 뭐 어차피 핵심 이슈가 지금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 조정에 들어가는 건 이제 당연한 거고, 그게 이제 마틱으로 넘어갔어요. 예, 그래서 뭐 그 후에 이제 뭐 다른 코인으로 또다시 넘어가긴 하겠지만, 어쨌건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야금야금씩 계속 코인 전체를 지금 올려놓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간선거 직전까지만 이렇게 일어날 건지, 아니면 중간선거 이후에도 일어날 건지. 예. 근데 저는 후자에 가깝게 긍정적인 방향이 지속적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관해서 오늘 영상에서 이제 담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 이 XRP 소송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근데 이 뉴스는 괜찮더라고요. 캐나다 거래소 뉴턴 크립토 XRP 상패 후 11개월 만에 재상장. 근데 캐나다니까 이게 북미잖아요. 북미면은 미국하고 근접한 곳이잖아요. 그것도 캐나다인데 캐나다에서 재상장됐다? 그럼 향후에 어떻게 될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소송에 관련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이 많지만 어쨌든 그런 거는 그냥 거르겠습니다. 소송이 결론 날려면 올해 연말은 절대로 안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내년 어느 시점이 가면 2분기 가까운 시점이 가면 저는 분명히 날 거고, XRP 소송의 결론이 나면 비트코인 ETF하고도 결론 나지 않을까. 그게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리고 참 이 문제가 종결될 것 같지만 종결 안 되는 이유, 거기다가 권도용이 미덕 개최해서 현 상황 극복할 것, 전 세계 검찰 참석 환영, 인터폴에 수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권도용이 공개적으로 미디어사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각종 미디어들은 필터링 없이 이런 얘기를 어떻게 다 광고하듯이 지금 해주고 있을까요? 도대체 세계 정부는 대중 편일까요? 아니면 권력자 편일까요? 권도용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만약에 배우의 어떤 이권 집단이 만약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벌써 이 사람은 구속 수감 됐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 발언을 하고 뭐 다시 루나를 다시 세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런 식의 얘기를 검찰까지 참석 환영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자체는 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건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도. 그래서 그리고 미국 여기서부터가 이제 매크로 관점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일단 미국 실업률은 예측시가 3.6이었는데 0.1%가 올라가서 실업률은 올라갔어요.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당연히 경기가 하강 국면 되니까 해고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지금 현재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어저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원래 예측시는 20만이었거든요. 근데 26만, 26만 명이 뭐 고용됐다 이렇게. 근데 이게 더 중심에 두고 이번에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준을 잡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아주 단기적인 거고, 이게 더 어떻게 보면 확실성 있는 거고, 이 지표가 실업률이 12월 달 돼서 과연 뭐라고 초반에 이제 발표가 될지에 따라서 또 금리가 결정될 텐데,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뭐 내노라는 기업들이 다 지금 썩 좋지 않은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실업률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감소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준에서는 아마 그것을 기준에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생각하고, 지금 뭐 시장 장세를 보시면 이래요. 그냥 알트코인 위주로 지금 비트보다는 지금 현재 이렇고, 그리고 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지는 당연히 조정 들어가는 건 맞고, 조정 이후에 또 아마 상승세가 다시 있긴 하겠지만 당분간은 다른 쪽의 친구들로, 그래서 폴리곤이 좀 많이
상승이 있고 채굴 코인 중에는 이더리움 클래식 뭐 아니면 몇몇 개 코인들이 지금 뭐 움직이고 있고 에이브가 좀 약간 눈에 도드라지게 움직이고 나머지 코인들은 그냥 약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인 방향성을 보이냐 이거는 매크로적인 거를 대입을 해보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건 지금 실업률이 그나마 나쁘지 않게 나왔고 중요한 건 또 달러를 봐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도 좀 많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1415원 하나로 따졌을 때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지금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100 초반까지 103 정도까지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거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어디까지나 이제 보조적인 차트적인 관점이니까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과연 중국이 어떤 식으로 이제 스탠스를 선회하냐 과연 코로나에 관해서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달러는 지금 하락하고 있고 지금 주식시장도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1.5%다 상승하고 있는 현재 형국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원재재 가격도 전부 다 지금 오르고 있는 현재 추세다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임금 10% 인상, 임단협 체결, 일반 노조와도 10% 인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10% 인상한다는 얘긴데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물가가 올라가면 노동자들은 당연히 임금 인상해달라고 고용주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 해주면 으쌰으쌰 하고 그러면 또 이 임금이 올라가냐? 임금이 올라가면 또 이 대한항공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또 돈을 줘야 되니까 이게 또 티켓 값을 올리죠. 비행기 티켓 값. 그럼 티켓 값이 올라간다. 그럼 이것도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계속. 임금 인상해준다? 그러면 고용주는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럼 그것을 누구한테 전가하냐? 소비자한테 전가한다. 티켓뿐만 아니라 모든 공산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고 입는 모든 산업에 다 이게 적용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고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계속 올라가면 비행기 값이 지금보다 0.5배도 올라간다. 그러면 이동이 줄어들겠죠. 근데 뭐 이동은 당연히 4차 산업으로 가면서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미팅을 메타버스 상에서 미팅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물리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사람하고 대면 접촉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회로 된다는 거죠. 앞으로 향후 사회가. 어쨌건 그렇고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 본격화 전문위원회 첫 개최 이 얘기를 보면서 이게 제가 보니까 이거를 이제 내년 3월까지 마친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뭐냐면 국민연금 어차피 재정이 거의 막바지까지 다다라서 좀 젊은 세대는 못 받는 걸로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3월까지 정산해서 그 다음에 다시 계획을 다시 새로 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의미는 그 이후에 인상안을 발표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국민연금도.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아마 대폭 수정해서 엄청나게 많이 국민연금 올라갈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어쨌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이제 그 보여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중국하고 한국하고 자 보세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경제 벨트 체제가 연결될 것 같다라고 제가 예전에 몇 년 전 제 영상에서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중국서도 카카오페이로 간편 결제한다. 알리바바와 협력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알리바바는 2대 주주예요.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예요. 그것도 알리바바가 돈이 없어서 전체 자본 잠식을 못했을까요? 카카오페이나 카카오에 관해서 법적으로 한국 정부에서 못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알기로는 40%인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 하여튼 대다수는 카카오 측이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외국 기업 중에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카카오 그룹이 행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모든 산업들은 다 알고 보면 텐센트나 알리바바가 했었던
어떤 그런 걸 제가 쫓아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 개입이 돼 있고 다 경영에 뭐 그럴 수밖에 없죠. 2대 주주니까. 근데 이거 보면은 카카오페이를 중국서도 쓴다. 이 얘기가 뜻하는 거는 알리페이가 한국에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결국에는 이게 연결된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가 되고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가 되고 나중에 이런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좋다 싫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하여튼 이렇게 섞여 버린다는 거죠. 예. 그럼 뭐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동떨어지게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이게 다 하나가 돼버린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비트 막시는 막시만 비트코인만 생존한다. 이더리움은 사라진다. 아니면 이더리움만 추종하는 사람은 비트코인은 속도도 느리고 확장성도 없고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플랫폼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두 진영 다 정답은 아니에요. 나중에 비트가 이더가 되고 이더가 비트가 되고 XRP가 그 인프라를 흡수하고 뭐 요런 거? 그래서 아마 엄청 시간이 많이 흘러갔을 때는 많은 코인들은 아마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준 상황에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세계가 우리가 원하는 것 같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데 어쨌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고 22 총재 경기 침체 발생해도 금리 인상 멈추기 힘들 것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예, 경기가 침체되는데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유로존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 영국은 어떻게 될까요? 영국. 예, 영국 파운드. 거기다가 가장 큰 거는 일본. 일본. 일본이 금리 인상하기 시작하면 과연 전 세계에 기축통화들의 무슨 상황이 발생이 될까요? 단 일본 엔화만의 문제일까요? 엔화와 연결된 건 또 달러거든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전 세계가 흘러가는 게 아이러니하게 대중한테는 썩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몰아가고 있고 명목 화폐에 크랙이 생기고 CBDC가 등장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닐까 의도적으로 이 로드맵을 펼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중에서는 적수가 없다. 10월 비아디가 전기차 테슬라보다 3배를 더 팔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 중국이 내수고 그죠? 중국 사람들이 본인들의 기업을 더 챙겨주고 미국 기업보다 그거는 당연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이 BYD가 만약에 검증이 되잖아요. 이 자동차가 성능이 검증이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검증이 되기 시작하면 아마 이 판매량이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예상이에요. 이게 중국 이제 뭐 4차 산업하고 관련돼 있는 뭐 제품들 있잖아요. 뭐 드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는 뭐 VR이나 AR에 관해서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AR 글래스는 AR 글래스라고 이제 이렇게 쓰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중국 업체가 거의 독보적으로 판매량이 압도적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4차 산업하고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적대시해서 나의 그냥 어릴 적부터 관념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지금 흐름이 이렇구나. 이거는 직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기에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약에 사업가고 장사꾼이라면 그리고 로이터 중국 입국자 격리 10일에서 7일에서 8일로 이제 단축 가능성 방역 완화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이 봉쇄 조치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랑 이제 인플레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거랑 사실 메커니즘이 연결돼 있고 중국이 봉쇄에서 완화하는 어떤 그런 스탠스가 나온다면 이거는 전 세계 금융시장하고도 사실 연결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지나가면서 이제 어쨌건 느슨해진다는 얘기는 뭐 주식시장이나 가상자산 시장한테도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고 10년 전 중국 아니다. 결국 시진핑 손잡은 독일 총리 뭐 요런 얘기를 이제 해서 4일 날인가 아마 그 독일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폭스바겐 그룹, 지멘스 그룹이 다 CEO들이 경제 사절단으로 중국에 들어갔다. 뭐 요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예, 프랑스도 노선을 바꿀 확률이 상당히 높고 거기다가 더해서 미국 국무장관인 블링컨이 뭐라고 이제 언급을 했냐면 어차피 같은 G7이잖아요. 그래서 독일한테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방문에 관해서. 그것에 관해서 이해는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이 사람들은 망한다 망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하고 관련돼 있는 상품에 관한 제조는 아마 중국이 가장 많이 할 확률이 높아요. 공산품 싸구려 공산품 제조업은 인도 시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가 더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걸 더 많이 팔아대면 GDP, GNP가 시간이 흘러가면 더 많이 올라가고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독일 같은 경우는 완성차로 먹고 사는 기업인데 그러면 중국을 잡아야죠. 지금 에너지 난도 심한데 에너지에 관해서 러시아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러시아를 뒤에서 조종하는 게 중국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그 이권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독일이 이번에 이런 노선을 펼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건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건 흐름에 관해서 이제 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미국은 과연 어떻게 될지, 중국은 과연 어떻게 될지. 저는 이제 그것에 관해서 영상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과 과연 내가 투자하는 코인은 과연 어떤 역학관계가 있을까? 어떤 메커니즘이 연결돼 있을까? 예. 하여튼 그거를 알아내는 게 이제 그거죠. 사실은 투자의 핵심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냥 표면적인 뉴스를 보고 싹싹 흘러가는 그런 게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하시기보다는 그걸 연결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죠.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